자, 협회 표현 들어왔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단어이고 지난 시험에서 세 문제나 나와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항상 세 문제가 나올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매년 한 문제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이 협회 편이 왜 독특하냐를 이렇게 먼저 전달합니다. 여러분 법무사 시험 칠 때 법무사 협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의사 시험 치는데 의사협회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자, 첫 번째 협회의 설립과 구성인데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배울 게 있습니다. 1번에 1번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그렇게 개공사에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를 포함하여 협회를 밑줄 긋습니다. 설립할 수 있다. 밑줄을 끄면 동그라미 한 가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죠. 개공사가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회는 누구들의 단체다? 개공사들의 단체지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하고 놀지 않습니다. 하나 배울 수 있죠. 협회는 누구들의 단체라고요? 개공사가 설립할 수 있다. 2번 법적 성격입니다. 1번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는 밑줄 긋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회 나오면 저절로 따라 붙어야 되는 말이 비영리 사단법인.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반드시 무엇으로 간다? 법인으로 간다. 그리고 재단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여러분 재단은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이니까 개공사는 누가 만들었다? 개공사들이 만들었죠. 그죠? 우리 협회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단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모든 문제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 협회 하면 자동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이렇게 익힙니다. 자, 설립 절차 올해도 출제됐습니다. 숫자 문제입니다. 1번 협회는 회원 300명이 발기인이 되어 300명의 동그라미. 발기인이라는 말은 야, 우리 협회를 하나 만들자 하는 게 발기인이죠. 뭐 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하자. 혹은 한국부동산협회로 하자. 이렇게 발기를 합니다. 몇 명이? 300명이. 내려가면 2번. 이때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이란 정관에 대해서 회원 얼마? 이번에는 600명이 창립총회를 엽니다. 600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600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자. 이러니까 서울에서만 600명이 소복이 왔다. 그럼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까봐 구질구질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3번 창립총회는 밑줄 끌까요?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야 된다. 이게 숫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짚어드렸으니까 대답합니다. 협회를 만들 때 첫 번째 숫자 얼마? 300명이 발기회를 개최하고 300의 2배가 얼마죠? 600명이 총회를 열어라.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300, 2배, 600 딱 잡는데 서울에서만 600명이 다 오면 이게 전국적으로 단체가 안 될까봐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각 시도에서는 얼마? 20명은 참석해라. 지금 이랬습니다. 그 숫자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갈로 익힌 문제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뭐? 300, 600, 100, 20을 이렇게 눈으로 순서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협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75페이지 상단 협회의 구성 들어왔습니다. 1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긋습니다. 시도에는 지부 줄 긋고 시, 군, 구에는 지회 밑줄 긋습니다.를 둘 수 있고 지부를 설치하면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하면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요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으면 지부와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부는 어디에?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 군, 구에 둔다. 이랬다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시험에 이렇게 겁니다.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시도에 하면 틀리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여러분이 서울에서 오셨다면 서울시 지부, 강남에서 왔으면 강남구 지회 이렇게 되니까 자기 주소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산에서 왔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오산은 경기도죠. 경기도 지부 오산시 지회 그렇게 적어놔라고. 그래야지 지부 지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압니다. 거기 교재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다시 하남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하남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지부 하남시 지회. 그래야지 지부와 지회를 기억한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그대로 신고합니다. 이건 따라가면 되잖아. 지회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방금 줄 거 들은 게 그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관악구 지회는 관악구에 지회를 만들었으면 어디? 관악구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대로 따라가 붙을 수 있으니까 자기 주소대로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자, 협회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지금 협회 본사는 어디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시험에 나올 필요는 없지만 관악구 봉천동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나면 봉천동 2번 출구인가 거기 나가면 중개협회 본사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뭐 한다? 실무 교육을 받게 돼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어떻게 구성한다?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두면 신고는 그대로 따라가 붙으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을 가볍게 정리하셨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 2번 협회의 업무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큰 2번이 공제사업입니다. 별표 탁 찍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공제사업을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수업에서 공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기서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중개업을 할 때 얼마? 1억 가입한다.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법인은 2억 가입한다고 들으셨죠? 방법이 뭐였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이때 공제가 나왔다고. 그때 경영사들은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한다? 공제를 많이 가입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왜 공제를 많이 가입한다?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공제 사업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95%는 공제에 가입돼 있다 그랬죠. 자, 그때 공제에 대해서 여러분 감각을 살리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만 줄 것이기 바랍니다.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제사업 이렇게 됩니다. 자,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 기억해봐요. 얼마쯤 가입해야 된다 그랬죠? 돈을.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 약 20만 원 내야 된다 그랬어. 그럼 2억을 가입하려면 40만 원을 내겠죠. 전국에 개공사가 몇 명일까요? 대략 12만 명쯤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개공사가 몇 명? 10만 명이라고 잡고 95%가 공제에 가입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10만 명이 가입한 거예요, 공제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1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 20만 원 냈겠죠. 법인은 2억을 가입해서 40만 원 냈겠죠. 그러면 10만 명 곱하기 2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에 200억이 돌아요. 지금 느낌 잡았습니까? 자, 200억이 돌아서 이제 중개사고가 나면 거기서 물어주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물어주는가 하면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된다 이 말은 200억에 5%면 10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셨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지금 자동차 운전하죠? 사고 1년에 몇 번 난다? 거의 안 나잖아. 거의. 그죠? 거의 안 나잖아요. 그래도 자동차 보험 가입하죠. 내년에도. 그죠? 그래서 이 보험사업은 마냥 남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다 그래요. 자, 다시. 삼성화재에 3만 원씩 넣다가 재해사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1억을 줍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한 달에 3만 원씩 내다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1억을 줍니다. 1억을 받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1억 받는 확률이 5%가 안 됩니다. 그 모든 보험 사고를 그렇게 맞추습니다. 만약에 그죠? 삼성생명에서 한 달에 3만 원씩 받아가지고 죽으면 1억을 내주는데 1억을 내주는 사람이 한 50% 된다.
그러면 삼성생명 내일 당장 망합니다.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보험산업에서 사고율을 몇 프로로 본다? 5%로 맞추고 요율을 돈을 계산해낸다고.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동차 보험 가입해도 거의 사고 안 나잖아요. 나는 수도 있지만, 그죠? 거의 안 나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이지. 공제료로 얼마를 받았다? 200억을 받았다 치고 사고 나서 물어주는 율이 몇 프로? 5%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얼마? 10억 정도 나가요. 자, 그럼 다시. 그럼 200억을 받아서 막 10%. 그럼 10%면 20억 나갔다 치고 남은 게 180억 남았겠죠. 그럼 1년이면 180억, 10년이면 1800억, 20년이면 3000 몇백억이 남아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관리비로 쓰겠죠. 그래서 가만히 한참 들어봐요. 아, 협회는 이 공제사업이 마냥 남는 사업이잖아. 그죠? 그럼 이 돈이 전부 누구 돈이다? 회원들, 개공사들의 돈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해요. 어떻게 빌딩을 구입해서 빌딩을 구입하면 월세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수입이 생기면 이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0만 원 받는 걸 줄일 수 있잖아. 보험료를. 그죠? 그렇게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한다고. 그 다음에 개공사가 5년쯤 가입하고 공제에 영업하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나는 율이 많죠. 그러면 뭐 장학금으로 대학 자녀가 입학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수익 사업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전부 다 이게 누구들의 돈이니까 회원들의 돈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공제 사업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돌아가니까 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제사업의 감독이라는 가능이 쫙 출발을 한다고. 그죠? 공제라는 감을 좀 잡아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했는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200억, 그 다음에 10억,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개념을 잡아보시라고 지금 이야기 드렸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넘어가면 공제계약의 내용 이런 건 아실 필요도 없고 거기 디귿 봅니다. 76페이지 상단에 디귿 책임준비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줄자 긋습니다. 중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줄 것입니까? 공제료 수입액에 얼마를 준비해라? 100분의 10은 적립해라. 자, 여러분 책임준비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책임준비금은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그러는데 책임준비금을 지금 몇 프로 준비해라? 10% 준비해라. 이 말은 사고가 10%가 안 넘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자동으로. 그죠? 만약에 사고가 한 50% 난다. 그런데 책임준비금을 10% 준비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법으로 책임준비금 얼마를 준비해라? 100분의 10을 준비하라는 말은 사고가 10%가 안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대략 지금 중개사고율이 5에서 7%예요. 5에서 7%. 그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6번 별표입니다. 6번 별표 놓고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얼마 내로? 3개월 내로 3개월의 동그라미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위반시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500만 원 과태료인데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공사가 돼가지고 거의 95%는 공제에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대한공인조사협회 공제를 가입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우리 협회가 총 거두어 들인 돈은 얼마, 거기서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 이율한 돈은 얼마다를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지, 회원들은. 그래서 이거를 협회가 며칠 내로 공시하라 그랬다? 3개월 내로 공시하라 그랬다고. 그죠? 이거 안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아주 공시의 효과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3개월을 뭐라고 나온다? 2개월 내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 나온 바도 있다고요. 회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내가 가입한 회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사고로 얼마를 물어줬고 얼마를 이율했는지를 공시하라 그랬어요. 얼마 내로? 3개월 내로 공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입니다. 원래도 여기서 출제됐는데 공제사업은 돈이 많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1번, 2번, 1번 금융감독원장은 줄 닦고 놓고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나 검사할 수 있다. 아, 금융감독원장이 그 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한다면 틀려요. 반드시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감사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시험에서는 요청을 싹 빼고 나온다고. 그죠?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입니다. 자, 아까 3개월 내로 공시하라 그랬죠? 그 공시해 있는 자료를 딱 보니까 전부 밥 사먹고 빵 사먹고 MT만 가고 물어준 돈은 별로 없다. 그럼 국토장관이 좀 개선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그죠? 밥 좀 사먹지 말고 국수로 바꾸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국수가 요즘 더 비싸지만 이 명령 안 들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2번 끝에다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적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2개 적었어요. 왜 적게 하는가 하면 협회는 받았다 하면 5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를 위반하면 500, 뭐 위반하면 500이라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협회 들어오면 얼마? 500. 딱 끊으면 무조건 끝난다고. 그 감각을 살리라고 지금 일부러 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3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임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공제사업을 관리하는 임원이 사업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뭐 할 수 있다? 해임하시오. 징계 내리시오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다가 말 안 들으면 위반 시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제 감각이 좀 옵니까? 협회는 위반했다 하면 얼마? 500. 이러면 이제 큰 줄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협회 하면 자동으로 500.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이 부과합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큰 3번. 그 위원회만 줄 거놓고 이런 수업 한 적이 또 있죠.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감각을 살리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만 일어났다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목이 뭐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이 큰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서 위원들을 구성해가 있다고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이런 가지 시험 내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참고로 봐요. 위원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 국토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협회 회장, 그 다음에 협회 이사에서 선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 A, B, C, D, E 보면 뭐 대학에서 교수 이상, 변호사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뭘로 구성한다?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다. 이 정도 감각 잡으시면 됩니다. 그거 뭐 교수 이상이고, 거기 보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얼마의 직책에 있는 사람, 이런 것까지 시험에 다 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참고로 보셨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역시 78페이지도 가벼운 단원이 출발합니다. 보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칙은 보충규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보칙편에서 문제는 하나 정도 나옵니다. 가벼운 단원입니다. 자, 보칙의 첫 번째 단원이 뭐다? 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동그라미. 자, 위탁이 무슨 뜻일까요? 업무를 맡긴다 이 뜻이에요. 자, 위탁인데 무슨 업무를 위탁하느냐 하니까 박스 밑에 들어가면 1번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줄 딱 꺼놓고, 자, 그러면 지금 줄 끊는 것까지의 공통점이 뭐다? 교육이죠. 교육은 누가? 시도지사가 위탁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원래 교육은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누굽니까 하면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사람이 시도지사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시도지사들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맡긴다니까 업무를 위탁한다. 어디에 위탁합니까? 동그라미 1번 협회에 맡깁니다. 협회 밑줄. 2번 공기업 밑줄 준정부기관 밑줄. 그리고 3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밑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어떤 학교가요? 이게 대학입니다. 대학. 초등교육이 아니잖아. 그죠? 고등교육이니까 대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줄 꺼드렸으니까 이제 물어봅시다. 교재 보지 마시고 주목. 교육은 모두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맡긴다니까요. 어디에? 협회. 잘 체크하셨습니다. 협회. 또 준정부기관. 그죠? 또
제가 모르겠다. 공기업. 그 다음에 뭐? 대학에. 그럼 딱 봐요. 몇 군데? 네 군데잖아. 그럼 쓸데없는 게 시험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라고요. 근데 교육은 이렇게 네 군데를 위탁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어디에 위탁돼 있다? 거의 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협회로 가야 된다고. 원래는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시도지사가 위탁해놨다니까요. 위탁기간 4개. 자, 하나 더 내려가면 2번 시험 업무도 위탁합니다. 자, 시험 업무에 밑줄 닦아놓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시험은 누가 시험을 친대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지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입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맡긴다니까 위탁한다. 어디에? 협회 밑줄 긋고 공기업 밑줄 긋고 준정부기관 밑줄 긋습니다. 꺼놓고 보니까 뭐가 하나 없다. 뭐가 없죠? 대학이 안 보인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원서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한다 들어보셨죠?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기업이잖아 봐요. 그 지금 공기업에 위탁이 돼 있다고. 근데 여기는 대학이 없다는 걸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대학 하면 뭐가 생각 딱 날까요? 여러분 지금 대학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학 시험 이런 거 생각 안 납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시험은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하면 뭐부터 갖다 붙는다? 대학 입시, 대학 시험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대학은 뭐 하는 기관이다?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교육. 그죠? 이런 것들을 감각을 살리셔야 됩니다. 자, 보칙은 첫 번째는 가볍는데 이제 두 번째 포상금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상금인데 자, 포상금은 뭔가를 고발해주면 포상해줍니다. 자, 1번 포상금 지급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제일 밑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등록하지 않고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2번 무등록의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거짓 동그라미. 3번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의 동그라미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요. 여러분 빌려주는 자가 있다면 100% 빌려서 하는 자가 100% 있죠. 그래서 양수 받은 자도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양수도 동그라미. 그래서 이 포상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 거, 양을 포상한다. 노래를 부릅니다. 완전히. 자, 언제 포상한다고요? 무, 거, 양을 포상합니다. 그런데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저 사람 무등록이요.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그는요.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등록했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양은요. 양도하거나 양도하면 100% 양수 받은 자가 100% 있죠. 양수 받은 자를 빌려서 하거나 빌려주는 자를 전부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무, 거, 양. 이게 그죠.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위반된 걸 억수로 많이 들었습니다.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들으셨죠? 거짓된 은행하면 포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위반한 거지. 초과 금품하면 안 된다라고 들으셨죠? 초과 금품 포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반된 행위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섞이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죠? 오늘도 들으셨죠? 투기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들으셨죠? 투기 조장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라고 공부했지만 그 사람 고발한다고 포상하지 않는다고. 그건 위반된 행위지. 그래서 포상 대상 딱 잡으셔야 돼요. 뭐? 무, 거, 양만 포상하는 거예요. 여기 4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를 싹 넣는다고. 그죠? 오늘 이거 들으셨죠?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들으셨죠? 직접거래 쌍방대리 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근데 그 사람 고발한다고 포상하지 않는다고. 포상은 언제만 한다고요? 무, 거, 양만 포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가 뭘까요? 무등록업자. 그는 거짓 등록업자. 양은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중요합니다. 무, 거, 양. 얼마든지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자 고발하면 포상한다. X입니다. 투기 조장 이런 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도 공부하셨죠?
이중 등록 포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위반된 행위지. 그죠? 포상 대상은 딱 잡으셔야 돼요. 무, 거, 양, 양. 자,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 포상해 줄까요? 궁금해야 됩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건당 얼마? 50만 원. 줄 딱 끊어놓고 옆에다가 에게 이래 적어 놓으셔야 돼. 아, 요란하게 얘기하게 하더니만 50만 원 준대. 고발하면 에게 50만 원 딱 기억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꼴란 50만 원 뭐 그래도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죠? 이해하기 좋게 일명 부동산 팔아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차 팔아치 이런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차 팔아치가 무슨 뜻이죠? 자동차 운행하는데 위반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거를 자동차 팔아치라 그래요. 왜 자동차도 이렇게 해보면 유턴 안 되는 지역에서 유턴하거나 꼭 위반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거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포상해 준다 들으셨죠? 그거를 차 팔아치라 그래요. 많아요. 봉 팔아치 들어봤나요? 봉 팔아치는 봉투 팔아치예요. 슈퍼에서 봉투 일회용 봉투 못 주게 돼 있죠. 그거 고발하면 포상해 줘요. 그걸 봉투 팔아치, 봉 팔아치라 그래요. 학 팔아치 들어봤나요? 학 팔아치가 학원 팔아치예요. 이게 뭔가 하면 강남 같은 데 주로 뭐 중고등학생들이 밤 11시 넘어서 학원 운영하면 안 돼. 그죠? 성인들은 관계없어요. 성인들은 관계없는데 11시 넘어서 학원 운영하다가 찍어서 고발하면 포상해 줘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학원 팔아치라 그래요. 많아요, 우리 사회에. 토 팔아치도 있어요. 토 팔아치가 뭘까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토지 이 땅을 사고 팔 때 허가 받는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 공부합니다. 근데 땅을 허가 받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내 이 땅 사가지고 땅값 오르면 팔 거요. 이러면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요. 투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 사서 땅값 오르면 되팔고 싶더라도 허가를 신청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그래야 허가를 해줄 거 아니라 그죠? 자기 집 짓고 자기 농사 짓겠다는 걸 허가 못 해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놓고는 딱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땅값 오를 때까지. 그런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거를 토지 팔아치라고 말해요. 그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자,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포상 대상이 된다라는 말을 익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다고. 부동산 팔아치는 뭐라고요? 무, 거, 양을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무가 뭐? 무등록업자. 지금 등록도 안 하고 영업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겠죠. 거짓 등록업자 있겠죠. 그걸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포상금 얼마? 에게 50만 원. 딱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50만 원 지급해준대요. 이게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그죠?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하고 입법이 됐어요. 예고가 됐을 때 우리는 포상금 얼마 해줄까?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얼마쯤? 한 2천만 원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러면 포상금을 2천만 원으로 탁 올려놓으면 중개업을 하는 게 낫다, 고발하러 다니는 게 낫다. 이 법의 취지가 안 맞다고. 그래서 2천만 원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포상금을 만약에 5만 원 하겠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 없다? 5만 원 받으려고 누구 고발한다는 게 안 쉽잖아요. 그래서 포상금을 얼마를 할까 관심 있게 봤는데 얼마로 내려왔다? 에게 50만 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이제 인문과정이니까 여담으로 감각을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양도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 주죠. 이런 고발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지금 이게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왜 거의 안 들어온가 하면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래요. 첫째, 50만 원이 너무 약해. 우리나라 사람 심성에 50만 원 받으려고 누구 고발한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일단 금액이 안 맞아. 금액이 한 500이나 1000만 원만 됐어도 좀 사정 달라졌을 거예요. 일단 금액이 안 맞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고발만 한다고 포상을 해줘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되지. 저 사람 무등록이요, 저 사람 빌려 사는 자요, 이렇게 고발만 해서는 안 되죠. 죄가 있어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나 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밖에 못 만들어요. 주변의 사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무등록이네 이렇게 모르잖아요. 주로 알 수 있는 사람 누구? 같은 직원이거나, 그죠? 옆에 있는 경쟁사무소에서만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오면 누가 고발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0년쯤 시행을 해보니까 이런 무등록업자는 이런 걸 없애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어. 그리고 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개정하냐면 고발을 당사자가 직접 신고관청이나 경찰관서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 협회로 고발을 해요. 그럼 협회가 그 명단을 다 잡아서 다음 달에 다 하면 누가 고발했는지는 모르잖아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죠?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금액도 좀 액에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누가 고발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법을 만들 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액에 50만 원. 그때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국고에서 얼마까지 보조해 준다? 100분의 50에 줄 거놓고 50%까지는 국고에서 보조해 준대요.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 이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자체 조례로 한다. 이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이 끝나버리면 그 포상 안 할 수도 있는데,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은 국고가 부도냈다. 이 말은 나라가 부도났다는 말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 뜻은 외상이 없다. 그 뜻이에요. 국고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 100분의 50을 지원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볍다면 이제 3번 1번부터가 시험에 나옵니다. 지급 절차 1번 포상금은 위반 행위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당해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동그라미 번호답니다. 1. 공소제기 또는 2번 답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양을 고발하면 포상해 준다 그랬죠. 고발만 하면 포상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돼. 그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그죠? 1번 공소를 제기하거나 2번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법도 없이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어렵습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런 말들이. 그죠? 이때만 지급하는데 이게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소유예는 뭔가 하면 죄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고발을 했는데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옷 입고 나가면서 나 오늘부터 무등록 할 거야 하고 나가다가 고발이 딱 되는 거라. 그죠? 그럼 무등록 몇 분 했다? 5분도 안 했는 사람을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거 여러분 들어봐도 좀 심하죠? 그러면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아주 약하다.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요. 기소유예라는 말은 반성문 쓰고 나가요. 실제로 반성문 받아요. 반성문 해놓고 나 누구누구는 5분 동안 무등록하다가 갈로 열고 재수도 더럽게 적발되었는데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걸 기소유예라 그래요. 그래서 검사가 봐줬다는 뜻이에요, 그거. 그런데 공소제기라는 말은 이제 확실히 죄가 있는 걸 공소제기라 그래요.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년 동안 무등록했네. 그러면 확실한 무등록업자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공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면 자, 포상금은 검사가 기소유예 공소제기라는 말은 죄가 약하거나 크거나 죄가 있으면 지급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걸 뭐라 그러죠? 무혐의라 그래요. 무혐의하면 지급해준다, 안 해준다? 당연히 지급 안 해주겠지. 죄가 없는데. 그 다음에 기소중지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좀 법률 용어가 어렵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급하는 조건을 확실히 알아놔야 된다고. 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했을 때만 지급합니다. 자, 요렇게만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표준 원칙도로 공부하는 건데 시험은 까칠하게 갑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소유예는 아까 했죠. 반성문 쓰고 나간다 그랬잖아, 그죠? 공소가 제기됐다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있다를 공소 제기한다 그랬죠. 그럼 공소가 제기되면 이 사람 어디로 간다?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가 심판을 해요. 원래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니까 니는 1년 징역에 처한다.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징역에 처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교도소 가서 1년 살아야 되겠죠.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럼 벌금 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판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네.
그럼 판사가 뭐를 했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판사가 무혐의를 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 보면 검사가 무혐의를 하면 지급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공소가 제기되면 벌써 포상금 끝났어요. 그래서 판사가 무혐의를 하더라도 지급한다는 것을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런 과정을 하시려면 죄를 한번 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어봐야 이제 검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니까 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결을 받는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걸 잘 모르잖아, 지금. 그죠? 모르면 답이라도 잡아요. 검사가 무혐의하면 지급 안 해요. 죄가 있어야 지급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공소가 제기되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법원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지급해요. 왜 지급하는가 하면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이 차이의 의미를 익히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어렵죠. 그죠? 죄를 한번 지어봐요. 죄 한번 지어보면 절실하게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신중하게 한다, 대충 한다. 신중하게 한다고. 재판에 넘길 때는. 그건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딱 내려버리면 검사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럼 이 검사는 옷 벗든지 시골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소 제기할 때는 신중하게 한다고. 근데 신중하게 해도 무혐의 나오는 수도 있겠지. 뭐. 그죠?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했는 이야기고, 양을 포상하는데 고발만 한다고 포상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야 포상한다고. 죄가 있다를 누가 판단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합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볼 거 없고 3번 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에 동그라미 합시다. 1개월 내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제 4번, 5번이 별표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5번이 무조건 별표인데 4번 이렇게 갑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2인의 동그라미. 그러면 공동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 동그라미.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지급을 신청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합의된 방법의 동그라미. 5번. 이번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건의 동그라미. 그때 고발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고발자인에게 지급한다. 최초의 동그라미. 그 글자가 떨어져서 좀 안 됐지만 최초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동그라미 해드렸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다.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근데 이 사람을 A도 고발하고 B도 고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의 사건에 2사람 이상이 고발이 들어왔다고. 그럼 어떻게 지급한다고 돼 있죠?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이라는 말은 25만원, 25만원 준다 이 말이에요. 원래 포상금이 액에 50만원이니까 균등하게 지급한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 주겠다고. 그 2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여기 30 주고 나 20 주시오. 이렇게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5번은 뭔가 하면 갑이라는 이번에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거짓 등록업자도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저 사람이 거짓으로 등록한 자요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2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환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지금 동그라미 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설렁설렁 공부하면 한번 봐요. 하나의 사건에 2건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지급한다. 시험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XX. 다시. 하나의 사건에 2명이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지급한다. 그러면 비슷하게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줄을 꺼드렸지만 앞으로 이 단어는 그림으로 눈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봐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A, B 2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죠? 네 30 주고 나 20 주시오. 이런 식으로.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이걸 뭐라 부른다?
두 건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건 그림으로,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해마다 이렇게 수업을 가르쳤고 해마다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슬렁슬렁 공부하면 그 말이고 저 말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도 가르쳤으니까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지급해준다. OX. X. 두 건이 들어오면 최초. 다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자한테 지급한다. X예요. 2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그리고 원래 포상금이 50만 원이니까 균등이라는 말은 25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 주겠다.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눈으로 공부합니다. 이 보칙에서는 여기가 제일 출제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주 또 가볍습니다. 행정수수료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칙이고, 자, 1번 행정수수료는 1.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줄 딱 꺼놓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1번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번 자격증 재교부, 1번, 2번 묶으십시오. 딱 묶어봐요. 그 다음에 3번 등록을 신청하는 자,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3번, 4번 묶으시고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재교부 신청 5번, 6번 묶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 모두 몇 개? 6개잖아요. 6개니까 양이 많죠? 거기다가 객관식 문제 4개도 좋아. 오지선다행에. 근데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지면 3개밖에 안 돼.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행정수수료를 내는데 행정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로 낸다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 행정수수료는 중개수수료하고 다른 거죠.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행정수수료잖아. 그죠?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떼면 돈 내봤습니까? 그거를 뭐라 부른다? 행정수수료라 그런다고. 아, 딱 들어보니까 서류 받을 때 돈 내잖아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떼봤습니까? 그거 떼면서 뭐 냅니까? 돈 내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는데 얼마? 요즘 주민등록 등본 떼본 지 오래됐죠. 500원입니다. 500원을 행정수수료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정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행정수수료예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행정수수료는 1, 2, 3, 4, 5, 6 6개나 있지만 잘 묶어보면 이게 3개밖에 안 돼. 근데 이 3개들이 전부 다 뭐 받을 때 낸다? 정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정 받을 때. 아까 있잖아요. 토지대장 서류 받을 때 행정수수료 낸다 그랬잖아. 그죠? 돈 받을 때 서류 받을 때 돈 내는 거예요. 자, 정 받을 때 수수료를 내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정이라는 정은 무슨 정이 있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 첫째, 자격증 있어야 되죠. 자격증 있는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서 등록증 받아야 되죠. 그 다음 법인은 뭐를 가지고 있다? 분사무소, 신고, 필정. 이 3가지가 중개사법의 정이에요. 이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여러분 자격증 왜 다시 받을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다시 받아야지. 그 정 받을 때마다 돈 낸다니까요. 등록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신고 필정 교부 받을 때, 재교부할 때. 그러니까 이거 3가지만 기억하면 똑같다니까 정 받을 때마다 내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1번이에요.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대해서 다 정리한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시험 원서 낼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그래, 이건 안 가르쳐도 알아야 돼요. 원서 낼 때. 얼마 냈을까요? 이번에 30회. 1차 시험 14,000원, 2차 시험 14,000원 얼마 해서 합이 28,000원이에요. 모든 시험 칠 때는 수수료 내는 거예요. 왜 수수료 낼까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치는데 어떤 돈이 들지요? 장소 빌려야 되잖아. 그죠? 또 뭐 감독관들을 하루 일당 줘야 되잖아요. 시험지 만들려면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받는 게 28,000원이에요. 이거는 모든 시험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사 시험 치러 간다. 원서 낼 때 수수료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 돼. 그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적었지만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술이 따를 적었지만 말 안 해도 이건 알아들어야 되지. 그죠? 그럼 시험 응시할 때 수술이 냈으면 합격했다. 자격증을 줄 때 수술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거 왜 안 받을까요? 그거 받으려고 내가 돈 내고 시험 쳤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 자격증 교부에 수술이 있다라고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분 이번에 합격 한번 해봐봐요. 자격증 받을 때 수술이 안 냅니다. 시험 칠 때 수술을 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받았던 자격증을 왜 재교부 받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아야 되죠. 그때 수술을 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받는다 그랬죠. 받을 때 수술을 내야 돼. 다시 잊어버리면 다시 내야 돼. 그죠? 증 받을 때마다 내니까. 자, 그래서 6가지라도 내용은 요란하지만 단순하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행정수수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증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은 3개밖에 없어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증이 운전면허증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중개해도 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중개해도 되잖아. 그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증이란 증은 3개밖에 없어요. 첫째 뭐?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 받을 때마다 돈 내는데 조심할 거 1번만 조심하라고요. 자격증 교부가 아니고 뭐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고. 그리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그죠? 단순하지만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가 보칙 가벼운 단원이죠. 크게 어렵지도 않고. 이제 넘어가면 교재 81페이지 행정처분 및 벌칙이 들어옵니다. 아주 단원이 큰 단원입니다. 중개사법을 총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행정처분과 벌칙은 이제 다음 주에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비교적 재밌었습니다. 협회, 그 다음에 보칙, 이런 단어들은 가벼운 단어이에요. 무거운 단어이 아닙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중개, 보수 이런 것들은 가볍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수편, 그죠? 이런 것들이 오늘 수업에서 진행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는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지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거 120%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사안이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